자, 신가족 기획 순서입니다. 남편의 취미 생활이 이상하다 이런 아내분의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악회 회장이라는 남편. 그런데 이 산악회 회원들은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 여성들과 외도를 했을 거라 추측하고 현재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 때문에 오늘도 속을 끓인다는 아내. 아내 자기 어디 놀러 다니는지 그래서 무슨 일 하는지. 오늘도 역시 귀가가 늦는데요.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전화를 해봅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손꼽을 정도. 그녀가 추측하는 것은 단 하나. 매일같이 등산을 다녔다는 남편의 산악회 활동 때문이라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자가 등산을 취미로 다닌 것 같지가 않아. 이 단순 취미로 보이지 않는 남편의 산악회 활동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아내. 부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남편의 취미 생활이 못마땅하다는 아내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명했던 것 같아요. 검색하면은 뭐 산행 계속 했던 거 뭐 다 나오더라고. 여기 이 사람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붙어갖고 가면은 재밌냐고 그런 사진 올라오고. 남편이 가입해서 활동한 산악회만 해도 무려 7개.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등산을 다녔다는 남편. 뭐 월수금토일만 5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보다 산악회가 우선이었던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그녀. 건강을 위해서 다닌다는데 에? 무슨 할 말 있겠어요. 본 다 큰 어른을 어떻게 제가 통제를 하겠어요. 이 문제로 만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부부의 싸움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자한테 전화가 왔잖아. 나한테, 여자가 전화가 왔잖아. 전화 오면 잘못된 거야? 그걸 바꿔. 아니 여자가 2년 동안 사귀었다고 그러고. 야, 네 증거를 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2년 동안 사귀었다고 그러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협박기를 했겠지. 전화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화 받고 그러면 아니, 우리 내가- 둘 다 걸린다. 전화 받지 마라 그러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등산 동호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는 걸 계속 불륜으로 칭하고 말이지. 너 그렇게 살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거야. 의심의 이유는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남편 휴대전화로 걸려온 낯선 여자의 전화. 그날은 뭐 9시쯤 왔더라고요. 술이 완전히 떡이 돼서 이제 완전히 뭐 문도 못 열고 그럴 정도의 인사불상이 돼서 누워서 뻗어 있는데 좀 있으니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아내가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수상한 여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귄 지 2년이 됐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했다고. 자기네 집에서 실컷 놀다가 그러고 갔대요. 항상 귀가가 늦고 가끔 외박을 했던 남편. 산악회를 통해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겁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22년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데요. 기가 막혔어. 내가 우롱당하고 산 거를 진짜 사기당했지 인생에.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자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온 거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나는 근데 애 엄마 말로 나는 기가 찬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알긴 아는데 무슨 연애를 했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여자가 뭐 도움 같은 거 좀 들라고 해서 내가 딱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낀 아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 번밖에 했습니다. 안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했던 그 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가정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둘이 어떤 속내인지 모르니까 속내를 파헤쳐서 그 여자한테도 이제 죄를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여자가 산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남편은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와 2년 동안 외도를 한 것일까?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산다는 집은 비어있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혹시 이사라도 간 것인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연락이 안 되네요. 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 아내는 지금 처한 상황들이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 여자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란 거야? 남자들하고 어떻게 자가지고 돈 터내는 그런 여자였어.
그래서 만난 걸 후회해? 네. 밥은 먹은 것도 없는데 저도 밥도 그렇게 단둘이 먹은 것도 아니고. 깊어지는 부부의 갈등. 그런데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디프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재밌게 놀았으면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면 끝이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집 디프리가 있어요. 그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술 먹고 괜히 난동 부리고 시집이 그 트집 부리고 이거 폭언하고. 특히 술을 마시며 시작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아내. 같은 무슨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무슨 스트레스 쌓인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푸는 것 같았어요. 폭력질을 쓰고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고한 건수가 이제 몇 개 있어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국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다는데요. 너무 심각해서 한 번은 배를 굉장히 맞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칼을 갖고 막 휘두르더라고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남편. 각서라도 좀 받아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서를 썼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번번이 아내에게 사과는 했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저 자신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살았지만 힘든 아내. 일기를 쓰며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사라지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 아이가 상처받다. 지나온 세월이 그저 후회가 되고 이제 예민한 시기도 다 지났고 더 이상 힘이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 싶은 현실. 남편에 대한 계속되는 원망 때문에 아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싸우게 되는 부부. 칼 갖고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그런 분위기를 여보 다 해결됐어. 법에 무슨 해결이 돼? 마음에 상처는 아직도 있는데 무슨 술이 중독도 있으면 내가 그럼 병원에 갈게. 네가 보기에는 네 마음같이 안 사니까 다 모든 걸 이렇게 중독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끝나는 거야. 사람 인생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은. 아예 나는 다음 인생에 결혼 안 할 거야. 너같이 악질 만날까 봐서. 알았어? 피곤해 죽겠어. 나 나갈래. 나 피곤해. 남편은 산악회에 대한 아내의 생각과 주장이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악회에 문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묻지마 산악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북한산 아니는 거예요, 북한산. 우리 나이에 레저를 하려면 돈 안 들어간 게 산악회라고요. 건전한 취미 활동일 뿐이라는 남편. 아내의 오해로 본인도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이거 합니다. 가지고 10년간 울어먹겠다. 난 못 살겠다. 진실을 말해봐서. 진실을 말했는데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피곤하니까 걔들하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 아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제 뭐 바람 안 핀다 안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이렇게 와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저 아빠한테 막 말을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막 몰고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집에 당분이 오기가 싫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어릴 때는 되게 막 상처 같은 것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이렇게 계속 가오다 보니까 좀 면역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상담할 계제가 없어요. 뭐 더 이상 무슨 상담이 필요겠어요. 이 와중에. 결국 남편은 부부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아내의 홀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요.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말하는 아내. 그러면 이제 각자 잘 살아야겠죠. 한동안은 좀 쓸쓸한 부분도 있죠. 맨날 속썩이던 이 남자도 안 보면 내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안 가. 아내의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남편하고 2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이 손해를 보고 살았다는 그 감정을 떨치질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도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정을 했다면 아마 저분도
남편의 정말 사과, 앞으로 변해지는 모습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남편께서 결국 상담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이 믿음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예. 아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간의 상처로 힘들어했는데요. 함께 산 세월이 22년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부부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갈등을 보면서 자라온 아드님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성격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본인의 좀 더 안녕, 남은 인생의 안녕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좀 뭔가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